2023년 11월 중장에 진급하며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곽종근. 중장 진급에 3차례 고배를 마신 뒤였습니다. 제가 특전사 복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나를 특전사령관으로 보냈지 하고 의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사실 인사계통 쪽에 누군가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장군에 비해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즉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임명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23년 말 나란히 진급한 3명의 장군들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음주회동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육사 47기 곽종근 특전사령관, 육사 48기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2024년 6월 17일 삼청동 안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23년 말 24년 초에 이은 대통령과 장군들의 3번째 술자리.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 비상계엄, 비상대권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갔습니다. 2024년 여름, 이번엔 대통령 관저에 모인 3사람.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날 대통령이 정치권 인물들에 대한 품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후 3 장군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술안주로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군들은 이날 소맥을 마셨고 대통령은 화를 많이 냈고 비상대권 언급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국에 관해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인, 방송계, 민노총 등 좌익 세력들에 대해 주로 말씀하셨다. 김영현 장관이 보내주는 유튜브 방송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김영현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한 뉘앙스였고, 대통령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국방장관 관저로 이동한 당시 김용현 장관과 3명의 장군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초로 비상시 확보해야 할 장소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주로 김영현 장관이 장소를 언급하였는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에 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1일에 이미 확보해야 할 장소에 관해 얘기가 나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뒤인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술자리. 이날 확보해야 할 장소가 추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때 여인형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 꽃회관에 언급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지목하여 저는 특전사는 예하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을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가 11월 9일 작성한 메모 속 14명의 이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체포 대상 명단과 동일했습니다. (11월 30일) 대통령과의 음주회동에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임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포털 사이트에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라고 검색했습니다. 장군들의 검찰 진술만 봐도 대통령과 국방장관, 장군들이 1년여 동안 계엄을 두고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이 건물에 들어오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경 무너져요. 여기 밀릴 것 같아요. 경 무너져요. 반헌법적인 계엄을 막아선 건 맨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장군들 중엔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욕심이죠.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은 사실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또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크게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갈등은 되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46년 전에도 그런 욕심을 품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3명이 국립현충원에 묻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유학성. 완전 주도 세력이거든. 전두환보다 선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주도한 세력이에요. 근데 왜 이 장군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무덤이 얼마나 명당이야. 여기에 최고 2번 자리에 있어요. 유학성은 반란군에 맞서던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장태환 장군은 유학성에게 선전포고를 날리며 맞섰습니다. 이 장군님 나무 부대 와서 왜 이럽니까? 지가 예감 이상해서 모르니까. 장 장군은 안 돼서 왜 그래? 이유와. 이 오긴 어디가? 당신이 왜 그래요? 왜 나무 한밤중에 와서 이 시간하고 있어? 전두환 신군부의 반란은 성공했고 유학성은 국정원 전신인 초대 안전기획부장에 임명됐고 훈장을 받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유학성과 함께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고 장태환 장군. 신군부의 군대를 막아세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했고 실제로 막으려고 했고 싸웠고 근데 그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태환이라는 사람과 장태환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2.12 쿠데타 직후 전두환의 보안사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뒤엔 보안사의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서울대 자연대에 수석 입학했던 아들은 행방불명된 뒤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시체로 발견된 날 이병우 여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살아생전 내내 군사 반란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는 장태환 장군. 군사 반란과 정권 찬탈에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은 이들이 장태환 장군과 함께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장태환 같은 이런 인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 쿠데타를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냐고. 어느 누구에게 당신이 쿠데타에 맞서 싸우라고 내란에 맞서 싸우라고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냐고요.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고 제대로 처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계엄을 꿈꿀 수 있었을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잘못된 명령, 주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한 군인들은 저는 그분들한테는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참 군인과 반란군을 구별해서 상벌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그 자체가.